안녕하세요. 운동이야기의 김 교수입니다. 자, 이번 Q&A 시간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을 주셨던 현이라고 하시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구독자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자, 3분까지는 에너지 생성 체계가 젖산 시스템으로 에너지를 생성한다고 하셨는데, 복싱 같은 운동은 1라운드에 3분 경기를 하고 휴식 시간이 1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복싱은 에너지 생성을 젖산 시스템으로 생성하겠지만, 만약 쉬는 시간 1분 동안 쉬지 않고 줄넘기를 한다든가 계속해서 움직이게 된다면 움직이는 시간이 3분이 초과되니 2라운드에서는 에너지를 젖산 시스템이 아닌 유산소 시스템으로 생성하게 되나요? 너무 궁금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일단 질문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 복싱을 얘기를 하셨어요. 복싱 1라운드가 3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에너지 생성 체계에서 3분 이상이 되면 주로 유산소성 시스템에 의해서 에너지가 공급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현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셨냐면, 복싱 3분, 1라운드 3분이 끝나고 나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줄넘기 같은 것들을 1분 했다. 1분 하고 나서 그 다음 라운드를 다시 2라운드를 예를 들어서 뛴다고 해보면 보통 4분 이상 뛰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자, 이럴 때는 젖산 시스템이 아닌 유산소성 시스템이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 질문하신 골자가 이게 맞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유산소성 시스템이 이제 3분 이상이면 유산소성 시스템이 동원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보통 우리가 이제 에너지 연속체 개념도 있고, 보통 에너지 시스템에서 보통 우리가 외부의 산소를 들여 마셔서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유산소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간이 3분 정도 소요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이건 지극히 이제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근육 쪽에 예를 들어서 ATP도 저장되어 있고, 크레아틴 인산도 저장되어 있고, ADP도 있고, 그렇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저장이 되어 있냐면, 근육 쪽에 산소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ATP, CP도 공급되고, 그 다음에 글리코겐도 분해돼서 에너지도 사용되지만, 꼭 3분이 아니더라도 근육 속에 저장되어 있는 산소를 쓸 수는 있어요. 먼저 근육 쪽에 저장되어 있는 산소를 쓰는 거죠. 하지만 제가 3분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이건 근육 쪽에 저장되어 있는 산소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들여 마신 산소가 여기까지, 미토콘드리아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이론적으로 보통 3분이 걸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육 쪽에 저장되어 있는 산소를 미리 쓰기도 하지만 외부의 산소를 들이마셔서 유산소성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간이 3분이기 때문에 보통 3분 이상이면 유산소성 운동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자, 현희님께서 질문했던 3분 이상 1라운드를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줄넘기를 하거나 다른 운동을 대체했다고 해보죠. 그러면 2라운드 뛸 때는 4분 이상 뛰게 되니까 유산소 운동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복싱이라는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유산소적인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잔펀치, 잽 같은 것들을 많이 날리고 제자리에서 뛰는 동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잽 같은 것을 뻗을 때는 ATP, CP 시스템에서 에너지가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강한 펀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3라운드니까 이제 해당작용이 동원되겠죠. 굉장히 힘든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젖산 아마 생산량이 굉장히 맞는 고강도의 운동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하지만 또 3라운드에서 더 뛰게 되면 유산소의 개념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일단 줄넘기 자체는 유산소 운동 개념보다는 좀 고강도 운동에 해당이 돼요. 만약에 줄넘기를 하지 않고 다른 가벼운 운동을 했다고 하면 또 이 얘기가 달라지는데, 어차피
2라운드 때도 복싱 자체는 유산소 개념보다는 이런 무산소성 개념이 굉장히 강한 운동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쉬지 않고 운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라운드 자체가 고강도 운동이 되기가 쉬워요. 자, 고강도 운동이면 유산소 시스템이 동원되겠어요? 잘 동원이 안 되겠죠? 아무래도 고강도 운동을 하다 보니까 해당 작용이 많이 동원되고 젖산이라고 하는 필요물질이 많이 만들어질 거예요. 만약에 쉬지 않고 계속 간다면 제가 볼 때는 해당 작용이 더 많이 작용이 돼서 몇 라운드를 뛰지 못하고 지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복싱은 굉장히 고강도 운동이 돼요. 그래서 3분 이상 넘어가다 하더라도 유산소 개념이 포함되는 것은 비율은 굉장히 적고 제가 볼 때는 무산소와 유산소를 굳이 비율을 정하자면 아마 무산소가 한 70, 유산소가 한 30 정도 되는 그런 운동이 저는 이제 복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복싱을 왜 쉬지 않고 계속 할 수 없느냐? 왜 1분이라고 하는 휴식 시간을 줬느냐? 여기에 대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복싱 1라운드가 3분이면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유산소의 개념보다는 무산소의 개념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즉, 운동 강도가 굉장히 높은 힘겨운 운동이에요. 그래서 3분 동안 뭘 많이 써야 되겠어요? 크레아틴 인산도 많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글리코겐 사용량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근육에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겐을 많이 쓰다 보면 글리코겐 고갈이 오는 거거든요. 고갈이 와요. 그래서 더 이상 강력한 펀치를 뻗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분이라는 시간을 휴식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겐이나 크레아틴 인산을 가지고 에너지를 지금 무산소적으로 써버렸잖아요. 그러면 1분이라고 하는 휴식 시간을 두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고갈되었던 글리코겐이 재보충되는 시간이 있어요. 이 재보충되는 시간이 1분 정도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근육 쪽에 에너지를 합성을 해서 ATP를 합성해서 다시 2라운드를 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3분 하고 1분을 쉬지 않고 또 계속해서 줄넘기를 하고 2라운드에 접어든다고 해서 과연 유산소성 개념이 동원된다.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계속해서 강도가 더 쉬지 않았기 때문에 더 고강도로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아마 복싱을 6분 정도 뛴다고 하면 아마 거의 올아웃 상태, 지쳐버려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복싱 선수들이 각 라운드마다 자기 페이스 조절을 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펀치를 날리는 게 아니라 조금 좀 힘을 좀 아꼈다가 다음 라운드에서 더 힘을 발휘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자기 페이스 조절을 하는 것이 대표적인 또 복싱이라고 하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현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내용을 하게 되면 유산소의 개념은 갈 수가 없고 거의 다 뭐죠? 무산소성 개념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될 거다. 그래서 너무나 고강도 운동이어서 유산소 개념은 어려울 거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싱이나 이런 회를 거듭하는 그런 운동들이 레슬링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거의 다 휴식 기간을 두고 있는 그 이유가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예요. 고갈된 에너지를 다시 재보충하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다음 라운드에서 또 열심히 싸울 수 있는, 파이팅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의 저장할 시간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줘야 되기 때문에 휴식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자, 현희님께서 이제 궁금해 하셨던 그 내용이 좀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덜 됐다면 다시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현희님께서 질문하셨던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